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7일 수요일 밤 9시 16분입니다. 어젯밤에 미국이 좀 잠시 출렁했었죠. 이 영향을 오늘 아시아장이 받긴 받았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어떤 혼조한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혼조해요.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기금리 인상, 6월 FOMC 회의에서 조기금리 인상 이야기 나온 뒤로 달러가 튀어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영향으로 신흥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뭐 굳이 신흥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서로 디커플링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 디커플링의 영향으로 아무튼 미국만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하여튼 어제 분명히 미국이 출렁하긴 했는데 출렁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냥 그냥 그래요. 지금 이 정도면은 솔직히 어젯밤에 출렁하긴 했지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일시적인 눌림, 더 큰 급등을 위한 눌림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이래저래 혼란합니다. 이래저래 혼란해요. 이게 눌림이 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여기서 적당히 하다 꺾일지 어쩔지. 사실 미국 S&P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금 좀 과다하게 오르는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그래도 좀 차분해 보인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S&P 같은 거는 좀 올 때까지 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과열 조짐이 좀 보이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둘 다 나스닥이나 S&P나 둘 다 비싼데, 특히 초단기적인 측면에서 S&P는 좀 강력한 과열 징후가 좀 보이긴 보인다고요. 아무튼 이런 측면들, S&P와 나스닥도 서로 어떤 힘의 세기가 다릅니다. 둘 다 레드존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니고, 나스닥은 그래도 그린존, 에코모드, 연비모드로 달리고 있고, S&P는 초강력, 레드존으로 달리고 있고, 이 정도 모습. 이렇게 혼란하니까 오늘 아시아장도 그렇습니다. 아시아장도 일본은 1% 가까이 하락하고, 코스피도 0.6%면 적게 빠진 건 아닙니다. 그죠? 코스피하고 일본하고 1%, 0.6% 이 정도 빠졌는데 중국 본토는 또 많이 올랐죠. 중국, 호주 이런 데는 또 많이 올랐네요. 0.6에서 2% 정도까지도 오르는 증시가 보이네요. 그죠? 하여튼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미국과 신흥국,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도 전부 다 디커플링이고, 미국만 강력한 상승 랠리 중이지 다른 나라들은 막 강력한 상승 랠리까지는 아니거든요. 대부분 방향성이 없습니다. 주요국 증시가. 그죠?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박스권 하단부 쪽 지지선까지 내려온 증시들은 좀 반등했을 거고, 예를 들면 오늘 반등한 상해종합 이런 것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반면에 조금 더 삼각 수렴형 안에서 조금 더 빠져도 괜찮은 증시, 예를 들면 니케이 같은 거 하락 목표치가 조금 더 남았던 친구들은 1% 정도 빠지기도 하고, 제각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계전투, 차별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하여튼 롱숏,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조만간 이런 혼란스러운 거는 개인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밤 FOMC 의사록 공개가 이 어떤 혼란스러움, 이런 디커플링, 이런 차별화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죠.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고 몇 시간 남았네요. 그죠? 미국 시간으로 여기 14시니까 한국 시간으로 이게 아마 새벽 1시? 새벽 1시인가 새벽 3시인가쯤 되겠네요. 그죠? 하여튼 FOMC 의사록 공개가 이때 있습니다. 이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 혼란스러움이 좀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움직임들은 그래서 그다지 큰 의미가 없지는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밑밥을 깔아놓고 이제 오늘 한국 마감을 좀 보긴 볼 건데요. 자, 하여튼 오늘 한국 시장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됐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일단 약세를 보였고, 물론 5일선을 지키긴 했지만 이평선들 다 지금 거의 역배열 직전입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별로 안 좋고요.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오늘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각각 뭐 2%대 상승 마감했으니까 얘네가 결과적으로 지수를 지켜줬습니다. 아침에 뭐 170 종목 상승하고 나머지 다 빠지고 이랬는데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강하게 버텨주니까 그래도 200 종목 상승까지 상승 종목 수도 적당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런 놈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2%씩 오르니까 지수가 폭락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빠질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오늘 나왔는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뭐 꼴랑 삼성전자 실적 하나 봤다고 시장에 폭락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래저래 하여튼. 또 그리고 옵션 시장을 봐도 지금 변동성을 폭발시킬 준비들은 대부분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오늘 폭락은 없을 거다, 당분간 이 박스권 안에서 힘겨루기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오늘 지켜보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안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변함이 없고요. 436이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사실 7월 2일날 저점을 435까지 낮춰가지고 그럼 박스권 저점을 435까지 이렇게 낮춰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들긴 들지만은 하여튼 아직까지는 436을 오늘 지켜주기도 했으니까 종가상으로 일단 뭐 436을 중요한 라인으로 계속 보고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 박스권 내에 있습니다. 박스권 내에서 이렇다 할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방향성 모색 중이겠죠. 다들 뭔가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에 관해서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440이 어쨌든 좀 무거운 저항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죠? 440이 무거운 저항이다. 어제 440 한번 터치했다가 오늘 다시 436까지 한번 내려오지 않았었냐 라는 걸 보면 440이 무거운 저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뭐 미국이 급등했다라고 해서 이게 지나치게 무리하게 갭상승 너무 많이 해서 막 시작부터 막 440을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시가에 한번 좀 숏을 한번 위험하지만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보긴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440이 저항임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 440을 내일 하여튼 갭으로 어딘가로 움직이겠죠. 근데 다시 440 부근으로 갭으로 과하게 뜬다면 제 생각에 그 자리는 그 자리는 뭔가 그죠? 그 매도를 위한 갭 상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본다. 이 정도 말씀 정도 드리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니까 그냥 뭐 저희 개인적인 아무 근거도 없는 의견이니까 단지 440이 저항이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던져보는 이야기니까 가볍게 그냥 들으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뭐 옵션 시장들 다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콜 옵션들이 좀 많이 붕괴가 됐죠. 콜이 죽는 거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고 풋 옵션도 보시면 윗골이 달린 거나 이런 꼬라지를 보면 분명히 아래에 있는 이 7월 6일날 저점 부근 다시 한번 테스트 하긴 할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결과적으로 옵션은 계속 양매도로 갈 것 같고, 그럼 뭐겠어요. 이런 양매도 상황에서 내일 어쨌든 보니까 코스피 세력들은 특별한 일 없으면 양매도로 계속 옵션을 끌고 가고 싶을 건데, 내일 만약에 갭 상승을 많이 한다라면 이게 계속 여기서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콜대박을 줄 거냐, 콜대박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추측을 뭐 개인적으로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생각 정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양봉이 딱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그죠? 이 7월 6일날 나오는 음봉 요거 하나 믿고 지금 이제 숏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건데, 이 음봉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됐습니다. 이 음봉의 의미가 좀 많이 좀 약해지긴 약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이 음봉의 절반 자리도 아직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 음봉을 믿고 뭐 반등시 매도 전략 아직까지 한 번 정도 해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추세선이 저항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 숏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코스닥 시장 숏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장기 추세선을 믿고 지금 숏에 베팅하시는 건데요.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이 라인에 대한 테스트가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까지 뭐 이 양봉을 봤다고 당장 뭐 숏을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내일 보다가 내일 이거 돌파한 척 하면은 포기하시고, 만약 근데 내일 이거 붕괴시키면서 아래로 무너지면 그럼 이제 그럼 추세 전환 가능성 충분히 열리게 되겠죠. 아직까지 뭐 다 그래요. 다들 그
다들 방향성이 좀 애매합니다. 뭐 쉬어가고 있거나 쉬어가는 것이 또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쉬는 건지 아니면 더 강하게 가기 위해서 쉬는 건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대부분 다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이라 가지고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뭐 코스피도 적당히 박스 안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안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하여튼 굉장히 그건 하여튼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방향성 나는 안다? 글쎄요, 뭐 그렇게 저도 좀 지금 자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 하여튼 전 굉장히 좀 이도 저도 아닌 뭔가 베팅을 하기 굉장히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까지 너무 강했던 증시라서 이미 역사적으로 좀 밸류 부담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과열이긴 합니다만 더 오를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그 레드존까지 엔진이 힘차게 돌고 있지만 여기서 더 돌면 고장이 날 거지만 그래도 더 돌 수는 있어요. 그죠? 지금도 과열이지만 더 과열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숏을 막 공격적으로 하기도 지금 좀 애매하고 당장 빠지려는 신호는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나는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하여튼 그런 분들의 자신감이 하여튼 뭐 굉장히 뭐 부럽습니다. 저는 하여튼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내일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와 있겠죠. 다만 이제 제가 아는 건 그거예요. 제가 뭔가 믿고 있는 건 이겁니다. 주식시장이 분명히 과열이 돼 있고 원달러 환율이 자꾸 슬슬 대가리를 들고 있는데 이게 페이크 같지는 절대 않아 보여요. 하여튼 이게 페이크로 지난 1월부터 이렇게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페이크를 이렇게 강하게 줄까요? 전 이거 페이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무슨 페이크가 121선의 기울기를 우상향시킵니까? 저는 이런 거는 페이크가 아니고 이건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분명히 원달러 환율은 계속 위쪽으로 올라오려고 할 거거든요. 분명히 주식시장도 내려와야 되긴 되는데 지금 하여튼 그 주식시장은 어떤 탐욕, 뭐 제 생각엔 탐욕인 것 같아요. 그런 투기적인 심리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이거를 은근히 지금 무시하면서 지금 계속 안 빠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뭐 또 오늘 밤에 FOMC 의사록 공개했는데 이걸 재료로 해서 또다시 코스피 막 또 오버슈팅을 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물론 준비는 안 됐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7월 2일 날 숏 일부 잡아놓고 기다려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직까지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뭐 계속 그죠? 뭐 하여튼 뭐 그래요. 네, 지금 뭘 하긴 애매하니까 이날 샀던 거 그냥 계속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원달러 환율이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241선을 그 세상에 그 원달러 환율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전부 페이크라고 241선 돌파한 차 갔는데 이게 페이크일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면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명백하지 않겠냐? 다만 그 타이밍이 문제이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 하면서 일단 뭐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날 하던 이야기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더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오늘 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새벽 2시인가? 하여튼 공개가 되는데 오늘 지금 현재 상황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아니고 저기 유럽하고 미국 선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어요. 네,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FOMC 회의,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일제히 갭상승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과연 이 갭상승의 의미가 뭔지 저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오르고 있긴 해요. 이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나면 다시 내려오겠다는 의미인가? 아니면은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나면 더욱더 강하게 원웨이로 상승하겠다는 건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유럽이라든가 하여튼 뭐 지금 독일이라든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다들 지금 이제 수렴형 이제 거의 다 수렴이 끝났고 수렴형 끝자락에 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독일 증시 같은 거 한번 보실까요? 그죠?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러한 어떤 수렴형이잖아요. 수렴형 거의 끝자리 다 왔죠. 언제든 보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갭을 오늘 엄청나게 많이 띄웠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다들 갭을 굉장히 많이 띄우더라고요. 이런 점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밤 9시 반이라 아직 이제 미국 본장 개장까지 1시간 남긴 남았는데, 이 분위기대로라면 오늘 S&P 지수는 갭 상승 여기 정도에서 할 것 같고, 나스닥 지수는 갭 상승 여기 정도에서 할 것 같거든요. 저 위에서, 그죠? 저 위에서 갭 상승할 예정이에요. 솔직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변동성을 좀 주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아무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계속 뭐 연비 모드로 달려오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얘도 이 누적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분명히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갭 상승을 많이 한다는 게 분명히 어떤 매매의 기회를 주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오늘의 이 갭 상승 출발이 이게 어떻게 작용될지는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고 나면 답이 나오겠죠. 다만 이제 뭐 자고 일어났는데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음봉이 나와 있든가 아니면 뭐 원웨이로 상승을 해 있던가 어떻게 돼 있든가 일단 모양이 나올 텐데, 하여튼 우리가 베팅은 확인하고 나서, 오늘 밤 확인하고 나서 내일 밤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늘 밤에 뭐 어떻게 나올 거냐, FOMC에서 뭐라고 하고 오늘 밤에 시장의 반응이 어떨 거냐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막 걱정하거나 손톱 물어뜯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하여튼 뭐 FOMC에서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하여튼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뭔가를 좀 더 지켜보고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오늘 밤에 갭 상승 출발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는 거, 그런 점들이 좀 의심스럽긴 하고요. 금리도 사실 지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다들 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금리도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인데, 미국 10년물 국제금리인데, 얘도 이게 사실 FOMC 의사록 공개되고 나면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상승 전환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심증은 그래요. 뭐 딱히 증거는 없는데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물어보시면 증거는 없다고요. 그냥 근데 지금 아무튼 이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너무 많이 오르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게 이제 이벤트 끝나고 나면 다시 시무룩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그냥 개인적인 뭐 추측입니다. 이런 추측의 논리는 뭐 그거죠. 뭐 제가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지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전에 올라놓으면 재미없을 거다라는 이야기 드렸던 그런 논리처럼, 지금 이렇게 이벤트 전에 많이 올라버리면 이벤트의 결과를 뭐 선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는 일단은 지금의 유럽장이나 미국장의 이 강한 상승이 지금까지 좀 많이 올라왔던 것도 있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상승 피로감도 있고 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갭 상승은 솔직히 좀 상승하려고 갭 상승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추측 정도, 개인적인 의견, 이 정도 생각하면서 일단 지켜볼 겁니다. 물론 오늘 밤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코스피도 뭐 일단 그죠,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오늘 밤에 강하게 마감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440까지만 갭 상승해서 무리하게 갭 상승에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내일 아침에 갭이 얼마나 뜨는지 보고 한번 숏을 그냥 뭐 한 번 더 담아볼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짓이 되겠죠. 굉장히 좀 위험한 짓이 될 거예요. 뭔가 확인되지 않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정말 예측을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내일 아침에 무리하게 갭 상승하면 물량을 좀 더 추가해 볼까? 무리하게 440 근처로 너무 바싹 갖다 붙이면, 그러면은 물량을 좀 추가해 볼까라는, 코스피 숏을 물량을 추가해 볼까라는 생각 정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FOMC 의사록에서 여러분들 오늘 밤에 이제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때문에 이제 시장이 또 다시 긴축 쇼크가 지금 많이 사그라들었죠. 근데 그 긴축 쇼크가 다시 재점화되는지, 하여튼 뭐 그런 여부들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FOMC 의사록 공개를 재료로 해서 이 답답한 시장이 좀 빨리 방향성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